난 빨간 곰이 제일 좋아. 난 딸기가 좋거든.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직장인들이 회의 시간 곰 모양 젤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젤리 회사인 하리보의 광고입니다. 마치 팔을 뻗고 앉아있는 듯한 이 귀여운 3등신 곰 모양 젤리, 안 먹어본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리보에는 왜 젤리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초콜릿이나 사탕은 없는 걸까요? If you're stressed, eat the gummy bear's heads first.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하리보는 세계 최대 젤리 생산 업체입니다. 현재 120개 나라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리보가 비상장 기업이라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요. 연간 매출이 30억 유로, 우리 돈 4조 3천억 원쯤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리보 젤리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죠. 아시아 전체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하리보를 잊게 한 건 바로 이 곰 모양 젤리, 골드베렌인데요. 독일어로 황금곰이란 뜻입니다. 딸기와 사과 등 6가지 과일 맛이 들어있죠. 골드베렌은 미국 위스콘신 공장을 포함 현재 전 세계에서 매일 1억 개 이상 생산되고 있는데요. 매출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하리보가 처음부터 젤리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1920년, 당시 27살이었던 독일 청년 한스 리겔은 처음엔 딱딱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공장 그런 거 없었고요. 집 뒷마당에 딸린 작은 세탁실에서 달랑 설탕 한 자루와 구리솥 하나로 사탕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러다가 말랑한 젤리를 내놨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젤리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창업자가 처음 내놓은 곰 모양 젤리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며 먹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골드베렌은 창립자인 아버지 뒤를 이은 두 아들이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한 거였죠. 출시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고 그렇게 세계 1등 젤리 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오로지 젤리 하나만 팔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잘 나가면 과자도 만들어서 팔고 싶고 초콜릿도 해보고 싶고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리보는 어쩌다 젤리 한 우물만 파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하리보는 젤리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옆집이 아이스크림 팔아서 잘 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젤리에만 집중해서 계속 최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레드불이 탄산 등 다른 음료에 한눈 팔지 않고 에너지 음료에만 집중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인 거죠.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만드는 공정과 재료가 단순해져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죠. The leverage it gives us is just the fact that we're buying more of one thing. When you are able to buy more of something, you get volume discounts. It gives us economies of scale. 그런데 아무리 생산비 아껴도 안 팔리면 말짱 소용없죠. 대신 하리보는 철저히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들은 골드베렌 중에서도 특히 라즈베리 맛인 빨간 곰을 가장 선호해서요. 생산할 때 빨간 곰을 더 많이 넣고요. 영국 소비자들은 과일 맛과 콜라 맛이 섞여 있는 스타맥스 젤리를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해요. In the Scandinavian country, Denmark, Sweden, they love licorice and they love a strong licorice taste and even salty products. This wouldn't work in other markets. So the decentralized structure helps us to be agile and to react on developments in different markets. 그 결과 하리보는 현재 800여 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포장지에도 꽤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하리보 포장지 보면 일부가 투명해서 마치 창문을 통해 선물 가게를 들여다보는 듯한데요. 알록달록한 젤리가 보이니까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 신뢰도 높여주죠. 이런 이유로 포장지의 기능과 사용 방식까지 꼼꼼히 테스트한다고 해요. 하지만 100년이 넘는 장수 기업 하리보도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약 10년 전 북유럽에서 판 얼굴 모양 젤리가 흑인과 아시아인을 비하한다는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판매를 중단했고요. 특히 2017년에 터진 이른바 하리보 스캔들은 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가 카나우바 왁스를 생산하는 브라질 농장의 노동 착취 실태를 폭로한 겁니다. 카나우바 왁스는 젤리에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게 하고 서로 엉겨붙지 않게 하는 핵심 재료로 야자수입해서 채취하는데요. 노동자들이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물과 숙소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젤리의 쫄깃한 식감을 내는 재료인 젤라틴을 생산하는 돼지 농장의 비위생적인 환경도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Das kann man nicht tolerieren, dass solche Schweine in der Gruppe bleiben, denn es ist ständig ein Angriffspunkt für die übrigen Schweine. 이후 하리보는 공급망 전체를 하나하나 살피겠다고 약속한 뒤 공급업체들 감사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초콜릿이 비싸지자 젤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하리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 제과업체들도 잇따라 젤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리보는 신제품으로 소비자들 관심을 끌면서도 품질을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하리보는 광고 슬로건처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웃게 하는 젤리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